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3분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10장.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막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 때였죠.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셨어요.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바빌론 성벽 너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척박한 땅을 하나 봐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수로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아버지 친구의 아들은 이 땅을 사들여 개간하려고 했습니다. 황소가 끄는 거대한 물레방아를 3개 만들어서 그 땅에 물을 끌어올 생각이었죠. 개간이 끝나면 이 땅을 작게 나눠서 도시 사람들에게 채소밭으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했지요. 꽤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실행할 정도는 아니었죠. 아버지 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돈은 없었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모집할 투자자는 12명이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있어야 하고 땅을 팔 때까지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하는 조건이었죠. 수익금은 투자한 돈에 비례해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젊단다. 나는 네가 열심히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 평생의 소원이란다. 너도 알잖니?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 말이다. 내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서 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저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내 말대로 하거라. 너처럼 젊을 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다. 내 소득의 10%를 수익성 좋은 사업에 투자하거라.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네가 내 나이가 되기 전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다. 아버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의 10%를 투자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젊고 시간이 많은데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거라.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진 않을 겁니다. 아들아, 지금 바로 눈앞에 기회가 있다. 네가 부자가 될 기회란다. 더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 가서 소득의 10%를 투자하겠다고 말하거라. 기회는 매일같이 찾아오지 않는단다.
오늘 기회가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거든.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거라. 아버지의 충고에도 나는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때마침 시장에는 동양에서 온 상인들이 아름다운 옷을 팔고 있었죠. 너무 진귀하고 좋은 옷이라 아내와 나는 그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사업에 수입의 10%를 투자한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요. 결국 나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척 후회했죠. 그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나는 결국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막에서 온 까무잡잡한 피부색의 사내가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니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알겠네요. 재산을 모으는 일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은 소득에서 은 몇 냥을 떼어 투자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 은 한 냥을 주고 산 어린 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했죠.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재산을 모으기 위한 첫걸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운입니다. 이 작은 첫걸음은 너무 중요하죠.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삶을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을 받는 삶으로 바꿔주니까요. 젊을 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일찍 시작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상인의 아버지처럼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 젊은 시절 개간 사업의 기회를 잡았다면 지금쯤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길에서 두둑한 지갑을 주운 방직공이 그 행운을 잘 활용하여 배당 소득을 늘려가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손을 들며 일어섰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리아인입니다. 바빌론 말을 잘 모릅니다. 시리아에는 아까 그 상인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례한 말일 수도 있죠. 시리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 바빌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누군가 외쳤다. 게으름뱅이요. 시리아인이 흥분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바로 그거네요. 게으름뱅이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마냥 기다리죠. 더 좋은 기회는 많다면서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느려 터진 게으름뱅이를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꾸물거리면 저 상인처럼 되고 말지요.
청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다른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붉은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일어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낙타와 말을 사고 파는 상인입니다. 가끔 양과 염소를 사고 팔기도 하지요. 어느 날 기회의 여신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회의 여신은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놓쳤는지도 모르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언젠가 열흘이나 사막을 돌아다녔죠. 쓸만한 낙타나 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로 돌아가는데 성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성문까지 닫혀서 화가 났지요. 노예를 시켜 밤을 지낼 텐트를 치고 있었죠. 그때 한 늙은 농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성문이 닫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농부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보아하니 가축상인 같네요. 제가 몰고 온 튼튼한 양떼를 저렴하게 팔고 싶습니다. 아내가 병이 나서 몹시 아프거든요. 서둘러 돌아가야만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바로 떠나고자 합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 양떼를 제대로 살펴볼 순 없었죠. 하지만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상당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열흘이나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농부는 병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법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양떼를 몰고 성 안에 들어가 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나는 노예들에게 횃불을 만들게 했습니다. 농부가 말한 대로 900마리가 맞는지 직접 세어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양들은 목이 말랐는지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양떼의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이 새면 양을 정확하게 센 후 돈을 지급하겠다고 퉁명스레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대금의 3분의 1을 주시지요. 그러면 저는 먼저 떠나겠습니다.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노예를 남길 테니 그에게 나머지 대금을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성문이 열리고 성 안에 상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때마침 도시에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 상인들은 비싼 값에 가축을 사들였지요.
농부는 저에게 제시했던 돈의 3배를 받고 양떼를 팔았습니다. 결국 나는 내 손으로 행운의 여신을 내쫓아 버린 셈이죠. 중년 사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카드가 말했다. 참 흔치 않은 이야기일세. 자네들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 말 안장을 만드는 사내가 말했다. 좋은 거래라는 판단이 들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끝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까요? 좋은 거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죠.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니까요. 우리는 자기 판단이 틀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판단이 옳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좋은 거래를 놓치기 쉽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내린 판단이 옳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거래할 때 옳은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약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래야 행운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시리아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비슷한 이야기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좋은 계획을 들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망설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축 상인이 대답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행운을 날려버린 이야기는 흔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미루는 게으름뱅이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을 미루죠. 결국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인 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진리를 몰랐죠. 처음에는 큰 이익을 낼 뻔한 거래를 놓친 일들이 내 미숙한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내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마침내 나는 진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꾸물거리는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진짜 문제를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짐수레에 묶인 당나귀처럼 발버둥 쳐서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죠. 시리아 사람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상인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처럼 말씀하시고요. 이제 게으름뱅이 습성을 완전히 버린 겁니까? 나이 지긋한 상인이 말했다.
저도 가축 상인처럼 게으름뱅이 습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이겨내야 했습니다. 내 안의 게으름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죠. 게으름 때문에 지금껏 찾아온 기회를 날린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문제라는 걸 깨닫자 그걸 고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내 곡식을 훔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경쟁자가 내 손님을 가로채는 걸 보고만 있을 사람도 없죠. 일을 미루고 꾸물거리는 게으름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고치기로 마음먹었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이 게으름뱅이 습성을 고쳐야 합니다. 바빌론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게으름뱅이에게 돌아갈 황금은 없으니까요. 아카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을 그저 운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꾸물거리고 미루는 게으름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자네 말이 맞네. 오랫동안 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네. 무역, 과학, 학문에 매진하여 성공한 사람도 많이 보았지. 기회는 모두에게 찾아왔었네. 그 기회를 꽉 붙잡고 노력해 성공한 사람도 있었네. 하지만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지. 아카드는 방직공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 자네가 행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네. 덕분에 행운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지. 이제 자네가 행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 방직공이 대답했다.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다른 관점으로 행운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별다른 노력 없이 얻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깨달았습니다. 바란다고 행운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행운을 불러오려면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카드가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오늘 토론에서 제대로 배운 것 같군. 행운의 여신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다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행운의 여신을 잡을 수 있지. 토지개간의 기회를 놓친 나이 지긋한 상인이 그 기회를 잡았다면 커다란 행운을 얻었을 것이네. 마찬가지로 가축 상인이 양떼를 곧바로 거래했다면 커다란 이익을 남기는 행운을 누렸을 것이네. 오늘 우리는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네. 결국 그 방법을 찾아낸 것 같네. 두 이야기에서 행운은 기회를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에서 우리는 행운에 관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네. 행운을 잡은 이야기든 행운을 놓친 이야기든 진리는 하나라네.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회를 잡으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여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네.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돕는 법이지. 행운을 잡고 싶다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나. 행운은 그토록 꿈꾸던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누구나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남에게는 손쉽게 행운이 찾아오는데 왜 나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지 의아해 한다. 행운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행운을 만났다. 특정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행운에 한탄한다면 이미 늦었다. 그런 당신에게 행운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우연히 돈을 자주 줍는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었으니 완전히 행운이다. 남들은 줍지 못한 그 돈을 나는 어떻게 줍게 된 것일까? 실제로 몇백만 원을 주운 적도 있다. 남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나는 이게 뭘까 하며 관심을 가졌다. 아주 작은 노력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작은 노력도 하지 않는다. 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에 나온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는가? 그 모습이 나라는 생각은 안 드는가? 행운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운을 잡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아무 노력도 없이 행운을 잡은 건 아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는 행운이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산의 차이가 없는가? 그렇다면 나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언젠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진다. 과연 이 사람은 행운 덕분에 감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일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소한 감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그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행운이 찾아오길 바란다면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이라도 하자.